zombie? What are you going on about? Oh, it's a zombie. Oh. Run! Zombies, oh no. 오늘 준비한 테마는 시체라며 살아있구만입니다. 공포의 대상인 좀비와 함께 개그 콘서트를 여는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영화는 좀비 코미디 장르의 전설이자 교과서 새벽의 황당한 저주입니다. 런던의 가전제품 판매원 슈는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어머니와 계부 사이에서 갈등하며 무료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세상은 온통 좀비 천지로 변해버리죠. 하지만 멍한 일상에 찌든 숀과 그의 백수 친구 에드는 세상이 망한 줄도 모르고 숙취에 시달리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합니다. 결국 숀은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 크리켓 배트 한 자루를 들고 그들이 가장 아끼는 장소인 단골 펍 윈체스터로 향하는 눈물겨운 사투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에는 감히 기념비적 좀비 영화가 두 편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새벽의 저주고 하나는 바로 이 영화, 일명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고 불리는 션 오브 데드입니다. 그중 션 오브 데드는 영국식 코미디가 가미된 할리우드와는 좀 다른 느낌의 좀비 영화였습니다. 사실 피터 잭슨의 데드 얼라이브가 호러와 코미디를 마구 뒤섞어 놓은 명품 좀비물이라고 생각하는 1인으로 데드 얼라이브가 보여준 코미디와 호러의 앙상블은 더 이상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밌는 앙상블의 영화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만큼 이 영화는 영국 특유의 냉소적인 유머가 압권인 좀비물입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어색한 서양식 코미디에 공감할 수 있었던 점이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믹한 장면에 적절한 안배와 더불어 기발한 설정 등이 돋보이고 음악을 사용하는 감각적 연출과 편집 등도 인상적입니다. 주연 배우인 사이먼 페그와 닉 프로스트의 호흡도 상당히 좋았죠. 코미디에 초점이 되어 리뷰를 했지만 사실 좀비 영화로서의 기본에도 충실합니다. 좀비 분장에서부터 고어신 등의 특수 효과도 B급 냄새가 전혀 나지 않거든요. 싹수가 남다른 감독, 지금의 에드가 라이트를 만들어준 영화가 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좀비의 아버지 조지 로메로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탄한 나머지 자신의 다음 영화인 랜드 오브 데드의 두 주연 배우를 좀비 카메오로 초대했으니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두 번째 영화는 영국 동부의 거친 입담과 노익장이 폭발하는 영화 카크니즈 대 좀비스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17세기 유골함이 열리며 런던 동부 이스트엔드는 좀비 바이러스에 오염됩니다. 한편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손자들은 은행 강도 계획을 세우죠. 은행을 털고 나오니 세상은 이미 좀비 천지. 강도 형제들은 할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요양원으로 달려가고 요양원의 노인들은 틀니와 보조기구를 무기 삼아 몰려드는 시체들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앞에 소개한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잇는 영국산 코믹 좀비물입니다. 보란듯이 새벽의 황당한 저주의 숀과 에드 콤비를 연상케 하는 더맨더머 캐릭터를 앞세워 황당무계 코미디를 선사하는 좀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 소개하는 두 영화들보다 재미는 떨어집니다. 영국식 코미디에 익숙해서라기보단 영화 자체의 재미가 비교되지 못한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물에 목말라 있는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단비 같은 영화임에 분명합니다. 좀비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면도 넘쳐나고 씬마다 나오는 코미디는 할리우드와는 다른 색다른 맛이 있거든요. 뭐니뭐니 해도 이 영화의 압권은 노인과 좀비의 추격신입니다. 가족애와 노인 소외 문제를 유머러스하게 버무린 아주 영국스러운 호러 코미디 영화입니다. 어설프게나마 장기 불황의 취직조차 어려운 영국의 실상을 주인공을 통해 표현하는 등 자국에 대한 은유적 표현과 풍자도 영화 속에 잘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의 카크니즈는 런던 동부 하층민을 뜻하는 말로 거칠고 투박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터프가이가 출연하죠. 바로 주인공의 할아버지 역을 맡은 앨런 포드라는 배우인데 가이 리치 감독의 범죄 영화에서 악명을 떨친 배우입니다. 그가 기관총을 난사하는 장면은 팬들에게 일종의 이스터 에그 같은 즐거움을 줍니다. 마지막 영화는 할리우드식 호러 코미디의 정점을 보여준 좀비랜드입니다.
좀비들로 인해 좀비랜드가 되어버린 미국. 소심한 아싸 청년 콜럼버스는 자신만의 엄격한 생존 규칙을 지키며 살아남습니다. 그러다 터프한 좀비 사냥꾼 텔러애쉬와 사기꾼 자매 위치타 리틀록을 만나 기묘한 동행을 시작하죠. 그들의 목표는 좀비가 없다는 소문이 도는 놀이공원 퍼시픽 플레이랜드. 티격태격하며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네 사람의 여정은 좀비 학살극인 동시에 기묘한 가족 드라마가 됩니다. 좀비 장르가 헐리우드 메인스트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던 시기, 좀비랜드는 그 흐름에 정점을 찍은 영화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변주가 시도되기도 했죠. 좀비랜드의 성공은 월드워즈가 제작되는데 분명 큰 영향을 줬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오늘 소개한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영화일 듯합니다. 캐릭터 간의 환장의 케미와 유효타 높은 코미디, 여기에 장르물의 본부를 잊지 않은 좀비들과의 사투신 등 볼거리가 많은 좀비 영화죠. 특히 화면에 직접 표시되는 콜럼버스의 규칙들은 관객들이 좀비 월드에 몰입하게 만드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좀비를 죽이는 것을 즐기며 트윈키 과자에 집착하는 텔러애쉬의 모습이나 실제 유명 배우의 집을 방문하는 에피소드는 이 영화가 단순한 공포물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스타일리시한 영상미와 배우들의 찰떡같은 케미가 어우러져 좀비 영화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중적인 재미를 선사하는 영화입니다. 역대급 카메오로 꼽히는 빌 머레이 에피소드는 원래 패트릭 스웨이지가 우선 고려되었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그의 암 투병으로 빌 머레이로 대체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극중 텔러애쉬가 집착하기에 나도 좀 맛보고 싶었던 트윈키. 정작 텔러애쉬 역의 우디 헤럴스는 채식주의자라 촬영용으로 특별 제작된 비건 트윈키였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3편의 유쾌한 좀비 영화는 세상이 망해도 유머는 살아남는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어쩌면 좀비보다 무서운 건 유머 없는 삶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어떤 좀비물로 웃다 죽어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주는 호러 랜덤박스입니다. 가상이 현실이 되는 공포영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영화가 필요한 당신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호러 무비 큐레이터 호러매니아였습니다.